안녕하세요. 정구입니다. 주식하다 보면 저항선을 못 뚫고 흘렀다, 지지선 깨지면 손절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보통 주가를 저점과 고점으로 선을 연결해서 그 가격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특징들이 있는데, 보통 여기 고점을 연결한 거를 저항선, 저점을 연결한 걸 지지선이라고 하거든요. 참고로 이 차트가 삼성전자의 일봉인데, 여기 노란 박스 보이시죠? 이게 보면 저항선이랑 지지선을 연결한 박스인데, 보면 이게 가격이 이 박스 안에서 이동하는 것들을 참고하실 수 있을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가격을 정할 때 과거 가격을 참고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아이폰 미니를 128기가를 중고나라에 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거 얼마에 팔아야 될까? 이게 만약에 가격을 정할 때 보통 일단 식품 가격이 이게 102만 원이거든요. 102만 원이면 이거보다 비싸게 팔 수는 없을 거고, 중고나라에서 막 뒤져보면 S급이 68만 원이고 자급제용 신제품이 88만 원이고 이런 식으로 가격이 나오면 내가 나 이거 미개봉품인데 90만 원에 팔려고 했는데 근데 새 제품이 88만 원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나 이거 얼마 안 썼는데 근데 S급이 68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66만 원, 68만 원이나 88만 원 같은 가격을 보고 그 가격대에서 결국 이 중간에서 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일종의 저항선이고 이게 지지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중고 가격 확인할 때도 우리는 무의식 중에 과거 시세를 봐서 이런 버릇을 갖고 이제 고점이랑 저점을 찾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가격을 정하게 돼요. 이게 일단 1차적으로 저항선이랑 지지선이 만들어진 이유예요. 왜? 손해보기 싫잖아요. 남들보다 비싸게 팔고 싶은데 어차피 이거보다 비싸게 못 파니까 이 밑에 파는 거고, 최소한 내가 여기 68만 원보다 굳이 싸게 팔 필요가 없잖아요. 나도 풀박스의 S급 헤드폰을 갖고 있는데 굳이 68만 원에 팔 필요가 없잖아요. 비싸게 팔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런 가격대가 정해지고 이 박스권 안에서 가격이 정해지는 거예요. 중고 가격도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남들보다 손해보기 싫으니까 과거에 여기가 고점이었고 여기가 저점이었으니까 내가 이 밑으로는 안 팔도록, 이 가격은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가겠지? 그리고 이 가격을 보다 올라가진 않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선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본전 심리 때문에 이 저항선이랑 지지선이 강하게 박스권까지 유지하게 하는 강한 힘을 갖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때 주식을 안 사요. 보통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하죠. 와, 오른다, 사자, 가자 하면서 막 그리고 오르면 이제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올라면서 이유를 만들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신나게 사거든요. 그러다가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서 내려오면 이거 이때 산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오른다고 생각해서 이제 정보들이 퍼지면 근데 가격이 떨어져. 여기 샀던 사람들이 이쯤 오죠? 그럼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주가 본전만 와라 제발, 이렇게 계속 오면 그래 내가 본전만 오면 내가 판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다가 실제로 여기 본전에 오면 여기에 돌파할 수도 있는 건데, 여기에 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되면 아이고 나는 여기에 너무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어 하면서 이 가격에 다시 팔아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여기에 많이 샀던 사람들이 팔고, 여기에 샀던 사람들도 다시 여기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일단 팔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 가격대가 또 오면 주식을 파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전에 비쌌던 이 전고점이 저항선이 되는데 이 가격 위로 올라가기 되게 힘든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반복이 되면 사람들은 또 이 가격을 못 뚫겠구나 하면서 이 박스권을 유지하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손해보기 싫고 비싸게 팔고 싶으니까 이 심리 때문에 결국 이 박스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보통 쌍봉호 하락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결국은 본전 심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저항선을 돌파해버리면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이게 지지선이 돼요. 왜 저항선을 돌파하면 지지선이 되는지 아세요?
보통 이 가격대를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 가격대는 본전 심리가 강해서 팔아버리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뚫었다는 거는 보통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엄청 높게 나와서 이 가격을 돌파했을 확률이 높아요. 우선 첫째로 호재라면 호재가 난 거면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 가격에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한번 떨어지더라도 아 이게 있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호재 때문에 안 팔아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되게 낮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거래량을 엄청 동반해서 돌파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거래량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평소엔 이러다가 거래량이 빵 하고 터지면서 여기 돌파하는 경우가 생겨요. 양봉이 생기면서. 이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거래량이 많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샀던 수많은 사람들 있죠. 여기 샀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 팔고 떨어지지 않고 이걸 가격을 올릴 정도로 매수세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뀜이 일어나서 여기에서 돌파했을 때 여기 시점에서 다 뉴비들이 여기 다 대거 포진돼서 이 사람들은 다 이 가격대쯤에 다 산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여기서 조금 밑으로 가격이 떨어져도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얼마 안 났어요. 그러니까 더 버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샀던 사람들이 여기서 떨어진 건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데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만약에 계속 많이 남아있었다면 거래량이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손바뀜이라서 여기 또 원래 옛날에 샀던 사람들은 다 없고 다 뉴비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가격이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 손해가 얼마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하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여기가 본전이니까 이걸 강하게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선은 과거의 고점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지지선은 결국은 과거의 그 고점이 지지선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아까 전에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한 거잖아요. 이렇게 박스권에서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죠. 여기도 이렇게 박스권에 살짝 움직이고 근데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이때 고점 가격 보시죠. 이 고점이 이때 지지선이 돼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고점이 이때 고점이랑 동일하고 저항선인 거고 또 이때의 이 선이 이 가격대를 또 지지해줘요. 재밌게도. 그리고 여기에 고점은 앞으로 여기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1차 지지선이 되겠죠. 한 6만 한 2,000원? 이때가 또 지지선이 되겠죠. 이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 다음에는 여기가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지지선이 이게 이쪽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지지선이랑 사실은 저항선은 한 끗 차이에요. 미래이냐 과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긴 해요. 실제로 그리고 또 삼성전자 이 차트인데 보통 저항선이랑 지지선이 이렇게 고점만 단순히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 저점과 고점이 흐르는 이런 밴드를 따라서 그리게 되고 보통 이걸 작게 그리면 여기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더 길게 길어지면 이 힘의 추세가 유지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씩 튀어나가긴 하지만 크게 보면 이 박스권이 메인 그 저항선이랑 지지선이어서 이 큰 박스대로 흘러갈 확률이 높다는 거고 지금은 사실 약간 오버슈팅이 좀 있는 거죠. 여기에 있던 것처럼. 그래서 메인 흐름으로 올라가서 아마 지금 추세가 하락으로 이렇게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오르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는 좀 급등을 한 감이 있는 거죠. 이런 저항과 지지, 그 다음에 이런 추세로 봤을 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저항선이랑 지지선은 사람들이 과거 가격을 참고하다 보니까 생기는 거고 둘째는 저항선에서 밀리면 사람들이 내가 본전되면 다시 내가 팔고 만다 해서 이런 저항선에 도달하면 팔아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게 다시 여기서 흘러내리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돌파를 강하게 하게 되면 여기서 대부분 손바뀜이 일어나서 뉴페이스들이 다 그 주식을 산 거 대부분 갖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살짝 떨어져도 이 사람은 크게 손해가 아니니까 그냥 홀딩을 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여기가 새로운 지지선이 된다. 이 말이 정리하면 이 세 가지가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저항선이랑 지지선의 이야기를 해봤고, 다음에도 아마 주린이를 위한 차트 뭐 이런 강좌를 좀 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구의 무한동력 정구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